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서 내려오는 신비로운 풍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릴 때 수시로 뒤를 돌아보는데 이는 자신의 영혼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영혼이 몸을 따라오지 못해 뒤처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뒤쫓아오는 자신의 영혼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휴식은 꼭 필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고 중요한 일이지만 자꾸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기 쉽습니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느라 정작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잊고 있지는 않을까요? 에스키모인들처럼 바쁘게 달려가다가 미처 쫓아오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휴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국민들이 여가의 절반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했던 잠을 몰아자거나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경우에는 여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좀처럼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쉰 것 같지만 왜 몸은 여전히 피곤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제대로 된 휴식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휴식을 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로가 쌓이기 전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등산을 할 때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처럼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휴식을 취하는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는 순간 잠깐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했던 휴식 시간은 2배, 3배로 늘어나고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되나 하는 우울한 마음까지 들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조금씩 기계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 목이 마르다 느끼는 순간에 급수를 하다 보면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인데 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치기 전에 휴식을 취해준다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휴식을 할 때 다른 것에는 집중하지 마라 라는 것인데 진정한 휴식은 뇌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쉰다고 하면 편안히 앉거나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봅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멀티태스킹을 하기도 하지만 그 습관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면 단기 기억과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자칫 지능지수 저하나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야겠습니다. 축구선수 안정환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 후배 선수들에게 휴식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몇몇 선수들이 식사 후 게임을 한 것에 대해 호되게 질타를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휴식을 하지 않으면 오후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분 정도 가만히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것들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집중력과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휴식 시간에 이런 걸 본다면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쉬는 방법의 차이도 있습니다. E 성향과 I 성향의 휴식 방법은 확연히 달랐는데요. 저도 MBTI I, 내향적인 성향 INFJ입니다. 저는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휴식인데 TV를 봤더니 E 성향, 즉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혼자 쉬질 않더라고요. 그런 성향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휴식을 하라고 하면 스트레스는 휴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가 활동으로 푸는 것이라고 또 어떤 이는 말하더라고요. 적당한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느리게 걷는 운동이나 가벼운 조깅이 있고 낮은 강도의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피로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면을 통해 인지 능력을 회복하고 요가 또는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시켜 휴식을 취해줍니다. 정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가장 편안한 공간을 찾아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산책으로도 마음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휴식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쌓였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에너지를 채우는 과정인데 부교감 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과 재생, 치유와 회복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을 늦추고 눈동자를 수축시킴으로써 격렬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소화액 분비와 창자 연동 운동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를 축적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잘 쉬자 이런 얘기죠. 따라서 휴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가 건강 이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려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고 제대로 쉬지 않고 쌓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염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무서운 것입니다.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휴일에 종일 잠을 자는 방법은 그닥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 리듬이 깨져서 밤잠을 설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자세에 대해선 의견이 많았는데요. 똑바로 누워서 자야 좋다는 말도 있고 옆으로 누워야 좋다는 말도 있어서 잠을 잘 때는 그냥 각자 편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옆으로 잡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때때로 손에서 일을 놓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잠시 일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고 보면 자기 삶의 조화로운 균형이 어떻게 깨져 있는지 분명히 보인다고 했고요. 데일 카네기는 휴식은 곧 회복이다. 짧은 시간의 휴식일지라도 회복시키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니 단 5분이라도 휴식으로 피로를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휴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후의 휴식 역시 그렇습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도 달리기용 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시계는 늘 저를 야단치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조금 뒤에 칭찬을 해줍니다. 거의 매일 달리다가 제발 쉬라는 말에 하루 이틀 휴식을 취하는데 그러고 나면 몸에 활기가 다시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달리기는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더 높이 뛰기 위해 몸을 웅크리는 개구리처럼 더욱더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위해 우리를 진정으로 쉬게 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곤해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휴식의 시간을 주면 어떨까요? 바로 지금.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2월이 시작되자마자 주말입니다. 일요일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고요.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려면 겨울 동안 쌓였던 피곤을 풀어내야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아이즈였습니다.